오늘 다룰 주제, 바로 블랙 스완입니다. 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옛날 서양 사람들은요, 백조는 무조건 하얗다고 믿었대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검은 백조, 이 블랙스완이라는 말은 세상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리키는 그런 관용어구였어요. 그냥 상상 속의 동물, 딱 그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해 라고 믿었던 그 일들이 어쩌면 처음부터 시스템 안에 내재된 필연적인 결과였다면요. 그럼 도대체 이 블랙 스완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보죠. 이 개념을 만든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세 가지 특징을 딱 짚어줬어요. 첫째, 과거 경험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완전 극단적인 사건이어야 하고요. 둘째, 한번 터지면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줘야 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재밌어요. 일이 다 터지고 나면 사람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다들 예측했던 것처럼 설명한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기존의 모든 예상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극단적인 사건, 그리고 그 충격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 엄청나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다들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말한다는 점. 이게 바로 블랙스완의 특징입니다. 이 용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원래는 2세기 로마에서 불가능의 상징이었는데 1697년에 호주에서 진짜로 검은 백조가 발견된 거예요. 그 순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2007년에 나심 탈레브가 이 개념을 경제랑 사회 분석에 딱 가져오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블랙스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블랙스완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아니, 그때 누가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망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 충격파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이 숫자 좀 보세요. S&P 500 지수가 고작 2년 만에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모두가 겪었던 거대한 블랙스완,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솔직히 전염병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셧다운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잖아요. 팬데믹 쇼크는 특히 그 속도가 정말 말도 안 됐어요. 2020년 2월이었죠. 주식시장이 30%나 폭락하는데 딱 3주 걸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붕괴 속도였어요. 이건 좀 더 복잡한 얘기인데요. 보세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사건 하나가 터졌는데 이게 에너지 가격 폭등이랑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블랙스완을 동시에 만들어냈어요. 세상이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예측도 못한 충격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걸까요?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패테일, 그러니까 뚱뚱한 꼬리를 가진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인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배우는 건 왼쪽에 저런 예쁜 종 모양, 정규 분포예요. 저 모델에 따르면 극단적인 사건은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오른쪽의 패테일 분포에 훨씬 가깝습니다. 꼬리 부분이 아주 뚱뚱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설마 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5%의 사건이 전체 변동성의 40%를 차지한다니 정말 소수의 충격이 시장 전체를 쥐고 흔드는 셈이죠. 이게 단순히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걸 싫어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 믿어버리는 서사적 오류가 있고요.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확증 편향도 있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라고 했던 예측들, 그중 85%가 바로 이런 편향 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스템은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25년이면 금융 시스템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의 비율이 150%까지 올라간대요. 1990년에 거의 2배예요. 이건 뭐냐면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해결책을 이야기해보죠. 나심 탈레브는 그냥 충격에서 회복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말해요. 그걸 넘어서 안티프레질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게 뭐냐면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걸 의미해요. 마치 운동하면 근육이 찢어졌다가 더 커지는 것처럼요. 바로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안티프레질해질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 바벨 전략입니다. 우리 헬스장에서 드는 역기, 바벨 아시죠? 양 끝에만 무거운 추가 달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자산의 80%는 현금이나 국채처럼 극도로 안전한 곳에 둬서 지키고요. 나머지 20%는 반대로 스타트업이나 암호화폐처럼 블랙스원이 터졌을 때 대박이 날 수 있는 초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설픈 중간지대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물론 가장 기본은 뭐니 해도 철저한 분산 투자입니다. 그냥 주식, 채권 나누는 수준이 아니고요. 자산, 산업, 그리고 국가까지 한 군데가 망하더라도 다른 것에서 버틸 수 있도록 리스크를 전 세계적으로 최대한 쪼개놓는 것. 이게 생존의 제일 원칙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현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현금을 그냥 쥐고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방어 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좋은 자산을 헐값에 내다 팔 때 그걸 주워 담을 수 있는 최강의 공격 무기입니다. 결국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모델이 틀렸다고 세상을 탓하지 마라. 대신 블랙스완화 충격에 대비하고 그 혼돈 속에서 기회를 잡아라. 네, 미래를 맞추려고 애쓰는 건 이제 그만하고요. 어떤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게 준비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블랙스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다음 블랙스완은 올까 안 올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죠.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과연 준비가 되셨습니까?